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맨날 이렇게 쌍방향 소통만 하는 강의만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큐브라고 하는 프로덕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미스터 프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네마 4D, 그다음에 뭐 잡다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리뷰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는 유튜버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션랩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현재 시네마 4D 포트폴리오 과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곧 MBC AI 아카데미라고 하는 XR과 관련되어 있는 3D 파트에서 강의를 또 진행하기로 한 김상우라고 합니다. 미스터 프릴리로 불러주시기 저는 더 편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미리 다 보고 오셨죠. 제가 이제 보통 대부분은 커머셜 필름들을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중으로 따지자면 바이럴, 그다음에 공연 영상 이런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 추세가 공연 영상 쪽이나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대표적인 작업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어, 뭔가 쌍방향 소통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인 YG와 SM에서 작업한 작업물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3D 파일을 보여드리고 에펙 파일을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떻게 슈퍼바이징을 했고 디렉션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작업 과정을 거쳤는지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남겨주신 Q&A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히 다 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제 화면을 미리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저랑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유튜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 들리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작업했던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엔터테인먼트 작업이다 보니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 중에도 한정적이고 제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다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자, 일단 이전에 작업했던 21 홀로그램 콘서트입니다. 크게 이제 공연은 예전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프로젝터로 쏘는 거 있죠. 이런 미디어 파사드, 뭐 LED, LCD 그런 것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플로팅 미러링 기술을 활용한 홀로그램으로 이제 공연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 사실 몇 년 전만까지만 해도 계속 그 SM 같은 경우는 그런 플로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공연 영상들을 작업을 했었고 요즘에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XR 스튜디오를 활용한 그런 실시간 렌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또 공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XR 뭐 참여했던 그런 것도 공개를 해드리면 되게 좋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먼저 영상을 다는 못 보여드리고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디오가 없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1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인물들을 만들어서 배경을 이렇게 뭐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쏘거나 혹은 LCD로 쏘는 그런 작업들이었고요. 조금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공연 영상이 아니고 홀로그램을 만든다 보니까 그 인물들을 분배하고 교체하고 하는 작업들도 영상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죠, 사실은.
실제로 보는 콘서트만큼 열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는 있다. 모든 작업들은 다 시네마 4D에서 작업을 했고요. 컴포지트는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공연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자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다 박자감, 비트에 맞춘 어떤 공간 이동이나 오브젝트의 변형, VFX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작업이 되어 있고요. 공간감을 살린 이런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기본적으로 이 작업물들은 둘 다 시네마 4D의 기본 렌더러, 어드밴스드 렌더러를 활용을 했고요. 오디오가 조금 찢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당시 투애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또 활용한 또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투애니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콘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드리는 것보다 이제 사실 맥락이 다 똑같아요. 뭐 제일 후에 공개해드릴 그 SM, NCT랑 레드벨벳 작업한 게 사실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오프닝 영상을 맡았어요. 이게 2020년도, 21년도 1월에 아마 콘서트를 했을 거예요. 유튜브랑 같이 전 세계 생중계로 녹화 방송 플러스 생중계로 공연을 했던 건데 제가 오프닝 영상을 맡았었고요. 자, 일단 이 블랙핑크를 어떻게 작업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공연 영상이든 오프닝 영상이든 사실 모든 맥락은 다 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컨셉을 정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고 뭐 촬영을 해야 되면 슈팅을 하고 애니메틱을 만들고 프리비주얼라이징을 하고 파이널라이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영상이 제작 과정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컨셉을 이제 정하는데 보통 클라이언트마다 좀 달라요. 컨셉을 정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좀 왁구라고 할게요. 왁구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완전 스케치 단계에서 그냥 아이디어적인 부분들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어떤 클라이언트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런 좀 어느 정도 비주얼라이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이거는 시간, 스케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고 작업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거죠. 이게 뒤따라줘야지만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뭐 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컨셉을 여러 개 잡아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도시가 어떻게 될 거고 저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을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이제 먼저 보여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뒤에 나오는 영상과 어떻게 이어지겠다라는 것들을 컨셉으로 이렇게 뭐 스케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뭐 스케치나 콘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Q&A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작업물에 대한 설명들 쭉 드릴게요.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주얼라이징을 해서 보여줍니다. 거의 다 사실 레퍼런스들이에요. 뭐 이런 스케치나 아니면 일부 필요한 것들은 합성을 한다든지 뭐 포토샵에서 콜라주를 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모션 그래픽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레퍼런스들을 제시를 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오케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사실 뭐 스토리보드, 콘티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곳에서 정의하기로는 이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어 클라이언트가 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진짜 이야기를 흐름을 볼 수 있게끔 뭐 글도 들어가 있고 뭐 오디오는 어떻게 들어갈 거고 여기서 얘는 어떻게 이동을 할 거고 이 오브젝트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는 게 스토리보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콘티는 이제 업자들끼리 보는 거죠. 뭐 촬영, 그다음에 뭐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잡는 친구나 아트웍을 잡는 친구 이런 친구들 뭐 혹은 디렉터들 뭐 작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또 이걸 가공해서 보는 게 또 콘티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콘티냐 스토리보드냐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작업물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서 혹은 영상 혹은 뭐 글 이런 형태이면 돼요.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레퍼런스를 많이 찾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시를 어떤 식으로 보여드릴 거다. 뭐 이런 도시들이 등장을 할 거다. 이런 거예요. 아,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이제 뭐 그 블랙핑크의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는 뭐 되게 유치했어요. 뭐 악이 지배하고 있는 뭔가 확 음악이 없는 그런 뭐 되게 그로테스크한 그런 도시에 네 개의 핑크색 빛, 뭐 골드빛이 이렇게 막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생겨나고 뭐 도시들이 좀 밝아지고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네들이 어, 그곳에 도착을 한다, 서울에 도착을 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음악의 도시, 뭐 어떤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 실제로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이런 도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라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간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형식으로 라인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빛이 생겨나는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거다라는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보여준 거죠. 사실 이런 레퍼런스를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완전히 100%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해서 작업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이 레퍼런스, 남이 작업한 레퍼런스를 짜집게 하거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광고주한테 나 이렇게 만들어줄게 너네 거. 이렇게 만들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하거나 어, 변형을 해서 만들어줄게. 이런 컨셉을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팔기 위한 내가 너한테 돈을 받고 내 작품을 팔게 이런 과정을 위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퀄리티일 거며 어떤 색감이면 어떤 분위기로 나올 건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작업에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가 중요하다는 거.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너무 광고주가 이런 데 꽂혀버리면은 카피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좀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없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핑크 4명이 도시로 나가기 전에 어떠한 매개체, 그러니까 스톤이라 그러죠. 광물 이런 데서 얘네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어떤 그런 곳에서. 그래서 꽃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블랙핑크 쪽에서 아티스트들이 저한테 이제 주문을 했던 것이 너무 여성스러운 거는 싫다. 뭐 왕관 이런 것도 싫고 막 화려한 꽃 이런 것도 싫다. 근데 광물의 느낌이 나는 어떠한 오브젝트였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찾은 거예요. 거의 레퍼런스 찾을 때는 이제 비헨스나 핀터레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는 이런 광물들, 보석의 느낌, 이제 뭐 렌더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구조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광물들, 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꽃같이는 안 보일 거야 라고 이제
이런 BMW 광고에 많이 쓰였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꽃 느낌, 이런 텍스처 느낌,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비엔스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뭐 그냥 여담입니다. 이 3D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조형을 만들어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도시 아까 잠깐 나왔죠. 이런 것들, 뭐 이런 좀 때깔로 이런 메타리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도 그냥 레퍼런스를 툭 주고 말로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곽 패턴은 뭐 이런 거를 참고하세요. 뭐 리퀴드 메탈 형식으로 갈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보여주는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레퍼런스 그냥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뭐 콜라주 형식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요것도 뭐 이런 것들은 콘티에 나온 어떤 것들 참고하세요. 이런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완전히 황금은 아닌데 좀 광물같이 보이는 그런 걸로 작업을 할게요. 이런 거를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패스가 되면 스토리보드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보드에서 스케일감이 느껴지는 지구가 등장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스케일감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검은 구름이 지구를 뒤덮는다. 거의 사실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저는 스타일 프레임까지 다 만들어 버렸어요. 딱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샷들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구름에 덮인 지구가 달을 가리고 앵글은 줌인됐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식 느낌이 월식인가요? 일식인가요? 아무튼 구름 사이로 앵글이 지나가고 하늘 위로 떨어진다. 그랬더니 이런 그레이스케일에 가까운 완전한 회색은 아니야. 근데 이런 느낌의 약간 보라색 빛이 돌죠. 이런 느낌의 도시가 나타나고 이렇게 뭔가 정말 막 진짜 악마들이나 살 것 같은 그런 도시의 배경인 거예요. 이런 안개가 깔려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이런 도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지루한 이런 어떤 구조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라인들이 하나씩 촉촉촉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 레퍼런스 영상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생겨나면서 이 빛들이 하늘로 이렇게 쫙쫙쫙, 그러니까 뭔가 빛이 쫙 뿜어져 나가기 전에 전조 현상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빛이 퉁 튀어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슉슉슉슉 이러면서 뭔가 빛들이 자꾸 막 만들어질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러다가 빛이 쫙 나오는 약간 전체적인 구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 이제 확 생기는 거예요. 건물 사이를 지나다니고 이렇게 막 헤집고 다니면서 점점 도시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이런 식으로 딱 뜨는 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전 세계 각 주요 도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컷을 섞어가지고요. 계속 3D나 라인 이런 것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얘들 라인 어디로 가다가 여기 도착했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컷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도시들의 주요 장면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시카고, 뭐 이렇게 파리, 에펠탑.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재밌는 구성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가로 평행에 맞춰가지고 다 보여지는 신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재미적인 요소죠. 막 너무 막 이걸 무슨 왜곡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슉슉 가다가 한번 싹 틀어주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을 콘티에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조금 지루하게는 안 만들게 이런 어떤 느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쿄 이것도 그렇죠. 도쿄를 뒤집어 놨어요. 사실 뭐 별 다른 어떤 뭐 부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부정적인 요소 없이 그냥 이렇게 뒤집어도 이쁠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런던, 그다음에 시드니 이런 식으로 막 쭉 나와요. 좀 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빛이 막 빠르게 이제 모여지면서 마지막에 서울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얘네들이 도시 위로 상승하는 거죠. 어디로 가요, 애들이. 그리고 지구 곳곳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라인들이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얘네들이 지나갑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운석처럼 이 라인들이 쫙 와가지고 지면 안에도 꽝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광물들의 모습이 나오고 이 위로 블랙핑크 멤버들의 얼굴들이 나올 거고
얘네들에서 막 이렇게 새어 나오면서 얘네들이 합쳐지고 도시로 떨어진다.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파티클로 쫙 변하면서 요게 그 다음 공연 딴딴따단 하면서 뭐 나왔었죠. 그 다음 곡하고 바로 이어지는 비주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엔딩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줬어요. 이게 초안 스토리보드입니다. 초안인데 사실 이게 그냥 파이널라이징까지 갔어요. 이대로. 자, 그럼 이제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스토리보드 내에서 블랙핑크가 보석에 비춰진다 그랬죠. 그럼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출 요청 컷을 보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해줘. 뭐 배경이 뭐 있는 영상이어야 되고 왜냐면은 보케 이펙트를 넣을 거였어가지고 이런 배경을 만들어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솔로 컷이 있어야 되고 풀샷으로 4K 이상의 화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조명이나 이런 미장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카메라는 항상 시선을 카메라 방향으로 바라봐줘. 뒤를 탁 돌아보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착 드는 형식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 전체 영상을 만드는 디렉션을 하고 제작을 직접 하고 있는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촬영 감독님 알아서 찍어주세요. 이러면은 나랑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이랑 전혀 관계없는 영상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렉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왜 이런 디렉션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체 컷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오진 안 나올지 몰라도 나중에 광고주가 근데 단체 컷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촬영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촬영을 해달라고. 어차피 촬영할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팅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컷이 왔어요. 사진을 미리 찍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찍을 건데 괜찮나요? 그럼 오케이 하면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네. 후보정을 좀 DI를 한 거고요. 어느 정도. 이거는 무편집본입니다. 그냥 촬영한 걸 그대로 제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겠죠. 이런 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팬들은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그죠? 이런 영상은 그 스텝들 아니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편집되어 있고 DI가 된 거는 사실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광고주나 아니면 에이전시 빼고는.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이 작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블랙핑크 오프닝에 관련된 모션 그래픽 제작 과정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과정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3D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뭐 소스도 다 받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 자, 여러분. 컨셉을 정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설득을 하고 이 사람과 클라이언트와 제가 어그리를 했어요. 서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줬어요. 너 영상 이렇게 만들 거야. 나. 그럼 이거 다 좋은데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뭔가 코멘트가 있겠죠. 그럼 코멘트를 기록한 다음에 뭐 촬영도 끝났고 소스들이 다 집합을 했어요. 다 내가 컬렉트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의 톤앤 매너, 톤앤 무드라고도 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의 퀄리티라든지 여기서 라인이 뻗어 나올 건데 라인 어떻게 뻗어 나갈 건데 어떤 라인, 어떤 색의 라인, 어떤 형태의 라인, 어떤 도시를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완성된 스틸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 프레임. 그래서 광고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최종적인 완성본을 만들었을 때 이런 때깔이어야 돼. 때깔일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이 될 거야 라는 가능성을 남겨둔 그런 이미지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영상 작업에는 스타일 프레임 다 과정에 들어가야만 돼요.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혹은 에이전시가. 야, 너 스토리보드에서는 이렇게 보긴 봤는데 완성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다시 만들어줘.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스타일 프레임 과정까지 이런 다양한 세분화된 과정을 거치면
서로 계속 동의하고 코멘트하고 코멘트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 그죠? 거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틱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들을 작업할 겁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보여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구가 연기에 덮일 거예요. 그다음에 보석에 투영된 이미지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없었어요. 후반에. 곡도 되게 늦게 나왔고 계속 뭔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도시를 3D로 만들 수가 없어서 2D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3D처럼 아주 약간의 공간감을 준 이런 매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3D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2D 이미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진행될 거고 시티의 무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거라고 이제 DI를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틱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오디오가 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죠, 지금. 그 다음 빛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메틱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스타일 프레임을 붙여도 됩니다. 대신에 음악에 맞게끔 전체 길이나 분위기가 느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겠네, 영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거 여기서 좀 더 퀄리티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고 라인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단계를 거친 거고요. 그게 이런 것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그래픽이 나올 건데 대지를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라인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런 구조물들을 피해서 갈 거야. 사실 그래서 영상 소스를 쓴 거예요. 클립을 구매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뭔가 공간감을 만들어내자. 원래는 다 3D로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갑자기 빠듯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완성 직전까지 작업물을 만들었죠. 이렇게. 아까 앞에 보셨으니까 빨리 돌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D도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넘겨줬습니다. 다 기본 렌더로 만든 거고요. 기본 렌더로 만들었고 모델링은 다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정을 합니다. 뭐 오늘 보고 내일까지 뭘 해줘, 뭐 모레까지 뭘 해줘 이런 수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런 파이널라이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SM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SM 거는 제가 아직 공연이 공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민감해서 빨리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홀로그램 콘서트. 앞에 이런 것들은 홀로그램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XR, 언리얼로 이런 작업들을 하죠. 조명이나 전체적인 움직임을 잘 보시면 안무나든지 이 사람들이 옮겨다니는 그런 구조랑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레드벨벳을 보여드릴게요. Baby
식으로 몇 곡이 돼요. 이 두 곡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곡이 되는데 이제 제가 좀 비중을 많이 작업했던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콘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콘티, 컨셉 뭐 같이 사실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비주얼라이징 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라든지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었고요. 뭐 3D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2D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할 거다. 곡의 흐름마다 사비 부분이냐 인트로냐 이런 부분들마다 이렇게 변화를 할 거다. 아까 봤던 영상이랑 거의 흡사하죠. 이런 바다 느낌이 나올 거고 중계 화면이 뜰 거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될 거고 마지막에는 요거는 이제 컨셉이 달라졌었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양한 곡들에 대한 컨셉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콘티를 하시는 전문 콘티 라이터가 작업을 하신 겁니다. 물론 저희가 비주얼도 같이 작업을 했지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작업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세팅에 맞춰 가지고 이런 가이드들이 나옵니다. 이런 해상도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홀로그램 콘서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하드웨어를 고려한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어요. 보이시나요? 11월부터 1월까지 스타일 프레임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 진짜 거의 수십 장의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구조물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정이 들어와서 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또 바뀌었죠. 그죠? 또 수정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들어왔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까지 알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힘든 게 바로 수정이죠. 수정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나무는 어떤 색깔로 보여질 거고 어떻게 뭐 무대를 구성을 할 거며 이런 것들 다 3D로 풀 3D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주르르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스타일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까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런 뭐 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 있고요. 나무도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대도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의 디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죠? 뒤에 큰 까만색 면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좀 시원하게 더 공간감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애니메틱이 작업이 되는데 애니메틱은 어떤 기반으로 제작이 되냐면요. 이거는 NCT 콘티거든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 NCT 콘티고요. NCT도 이런 식으로 콘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홀로그램 콘서트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 아티스트들이 댄싱을 할 거면 노래를 부를 거면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안무를 할 건지를 알아야지 미리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조명을 쫙 옮긴다든지 뭔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애니메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탑 프레임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명이 만들어질 거고 어떤 식으로 VFX가 만들어질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밑에 이 친구들이 지금 안무를 하고 있잖아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조명이나 이런 것좀 디테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한 소스를 받아요. 실제 촬영한 거죠. 아티스트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눕기도 다 땄어요. 눕기도 다 따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면 여기다 합성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슈팅도 뭐 소스들이 있는데 제가 에펙 파일을 열어드리지는 않고 시퀀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중계 DI?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6100에 1780 사이즈입니다. 거의 그죠? 이런 식으로 눕기를 딴 버전을 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틱 과정들을 거치고 촬영을 했죠. 아까 똑같죠, 그죠? 촬영을 해달라고 촬영이 왔고 애니메틱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소스들이 집합을 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파이나이징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중간 과정이 너무 영상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3D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3D 파일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일부만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렌더러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컷들은 다 3D로 제작이 됐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안 열리네요. 이런 딜레이 타임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프로그램을 안 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회의실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여기. 파일이 열린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열렸죠. 지금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3D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클러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파일만 따져도 사실 몇백 개는 돼요. 몇백 개는 되고 그다음에 에펙 파일도 사실 몇천 개의 분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락이 걸려 있을 거예요.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전구나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작업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디포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늘하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다 일일이 준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클로스로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들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소스를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버퍼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일부일 뿐이고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지금. 그래서 버퍼도 뭐 20몇 개씩 잡아가지고 조명 같은 거를 에펙에서 다 잡아주고 글로우 효과를 준다든지 옵티컬 글로우나 이런 것도 줘가지고 빛 효과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툴들을 사용을 해요. 이 내에서도 모그라프, 클로스, 시뮬레이션, 파티클, 그 다음에 디포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디포머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사실 이런 많은 폴리곤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좀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도 세분화해서 다양한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툴이 사실 저는 시네마 프로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블렌더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블렌더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블렌더도 블렌더만의 매력이 있지만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시네마 프로듀가 확실히 굉장히 더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매터리얼들도 사실 이 씬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들은 모든 걸 다 관통한다 그랬죠. 아까 오프닝 타이틀을 만든 것과 이 무대 영상을 컨셉, 그죠? 컨셉이나 스토리보드. 이거는 이제 컨셉과 스토리보드 같이 들어간 거고 아까 21 저기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컨셉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스토리보드가 나왔죠. 이건 세분화하거나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타일 프레임, 최종적인 완성본을 위한 스타일 프레임. 그다음에 이 완성본을 가지고 혹은 앞에 만들었던 콘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어떠한 사운드에 어떠한 영상이 어떤 흐름으로 보여질 건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 단계가 클라이언트도 이해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겠지만은 작업자 본인이 이런 부분들은 컷을 좀 짧게 쳐야 되겠는데 좀 더 길어야 되겠는데 컷이 모자라는데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빼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렌더링 시간을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놓고 빼거나 모자라서 더 작업하거나 하는 후반에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슈팅에 필요한 부분들은 슈팅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비주얼라이징이나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면서 파이널라이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공연 영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확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아티스트들이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소들을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걸 다 풀 3D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미지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요. 콜라주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던 툴은 거의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시네마 4D 이렇게 들어갔고 이 네 가지 툴이 가장 주력이잖아요. 모든 작업을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이 작업들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거는 굉장히 많은 스텝들과 내가 영상만 만들어서 탁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서 틀어봐야 되고 잘 나오는지, 그죠? 그다음에 화질이 어떻네, 뭐 저렇게 더 작업을 해야 되겠네,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조명을 저렇게 해주세요. 아티스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누가 뭐 제니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싶대요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뭐 뭔가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소화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협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인 작업이긴 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음악과 같이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되게. 저는 그래서 공연 영상을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영상이 실제 공연에 나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뭐 당연히 아티스트들을 보고 좋아하는 거겠지만은 거기에 어우러져서 뭔가 하모니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만족감 같은 거 얻는 게 가장 좋고 가장 힘든 거는 사실 이 앞단에 있는 그 많은 스텝들과 다 뭔가 맞춰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런 말이 있죠. 또 그 말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는 사람은 나지만 작업을 하는 것도 나잖아요. 취합을 하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리려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또 내가 안을 몇 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동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어가지고 기사에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이 없어서 맨날 밤을 새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과정들 중에서 컨셉이나 스토리보드나 스타일 프레임이나 애니메틱이나 프리비주얼라이징이나 파이널 비주얼라이징을 할 때까지 이 단계가 힘들진 않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딱딱딱딱 과정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 그죠? 뭔가 되게 체계적인 부분도 있고요. 스케줄 잡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3일, 5일, 8일, 9일, 10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쪼개가지고 내가 딱
스케줄을 이 공유로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그래서 커머셜이든 바이럴이든 뭐 공연 영상이든 모든 맥락은 다 이런 식으로 통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해서 오늘 공유를 좀 해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편이긴 해서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지금 수업이. 원래 1시간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Q&A 미리 받은 Q&A를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네. 네. 그리고 아직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는 그 질문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네.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전 질문 중에 그 업계, 3D 모션 업계의 비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이요. 네. 이걸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모든 질문들을.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모션 그래픽의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감각이라든지 어떤 작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만 뭔가 이제 다루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 감각하고 테크적인 부분들이 좀 공존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 그래서 AR, VR, XR, MR 등 이런 되게 다양한 매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비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 다른 디자인들보다는 뭐 확실히 많은 걸 또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다양한 장르로 또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AR, VR, XR, MR 뭐 아까 공연 영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반적인 웹 디자이너들이나 뭐 편집 디자이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이 뭐라고 할까요? 직업군들이 모션 그래픽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채팅창에 김지니 님이 질문 주셨어요. 아, 네. 지금 하면 되나요, 바로? 네. 들리시니까요, 이분들한테 지금? 네네. 아, 그래요? 어, 지금 그 김진희 씨가 질문하신 내용이 어, 최종 영상물이 나오기 전까지 수정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영상의 흐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스타일 프레임을 어, 작업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건 클라이언트마다 좀 달라요. 경우의 수마다 다르고 이게 모션 그래픽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하는 작업 중에서 가장 방대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웹은 한정돼 있잖아요. 온라인 그리고 편집 디자인 같은 경우는 책 혹은 뭐 온라인 어떤 뭐 PDF 파일 이런 거에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잡지라든지 뭐 매거진 이런 거에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은 매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다양한 인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스타일 프레임 상태에서 너무 좋아 이렇게 가 이렇게 했는데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1차 프리비주얼라이징을 딱 해줬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의 역량은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뭐 1, 2년 차 친구들 말고 4, 5년 차 이상 된 이제 어, 리드 디자이너나 뭐 시니어급 디자이너들 혹은 이제 좀 더 10년, 뭐 15년 차 된 뭐 디렉터급인 슈퍼바이저급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에 빗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걸 블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 왜냐하면 남아있는 작업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새로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또 그 애니메틱 과정을 또 거치고 또 새로운 걸 작업하게 되면은 앞에 작업했던 시간만큼 혹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라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스타일 프레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완성하면서 스타일 이 퀄리티를 높여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완성을 하면서도 퀄리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 부당하다고 볼 수 없죠. 퀄리티가 떨어진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작업자나 그 회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사실. 근데 퀄리티를 서로 다 어그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죠, 클라이언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좀 그 네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야. 근데 우리가 벌써 이만큼 작업을 했거든. 근데 네가 원하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은 그럼 여기다 우리가 최대한 녹여볼게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은 아 얘는 내가 이 정도 돈을 주고 시키고 하면은 그냥 중간에 확 틀어도 다 해주는 애야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반복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다가도 힘들어서 내가 작업을 좀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기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줘요. 근데 네가 부당하게 나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작업을 못한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 얘가 작업을 이제 못하네. 좀 별로네. 이렇게 얘기를 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더 안 좋은 어 그 뭐라고 할까요? 고정관념 같은 게 생겨요. 그런 뭐 이야기들이 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뭔가 답을 딱 내려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요. 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 다르고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냐도 다르고 루키 따신 작업인데 에펙에서 로터 브러쉬 갖고도 땁니다. 따는데 로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거나 이런 것도 못 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펜 툴 갖고 다 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얼마나 촬영을 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한 60%가 이런 로터 브러쉬 갖고 한다 그러면은 40에서 혹은 60%까지 다 손키로 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연 씨라는 분,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Q&A 사전 Q&A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거의 이렇게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강의를 거의 10몇 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이제 뭐 2, 3년 차 내에 계신 분들은 모든 고민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3D 작업 과정에 대한 Q&A가 있었는데요. 3D 모션의 비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3D 모션 그래픽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모션 그래픽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죠.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중에서 뭐요? 전광판도 있고, 뭐 프로젝션 매핑도 있고,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그죠?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는 어떤 모든 매체에 들어가는 어떤 영상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R, VR, XR, MR 이런 지금 하드웨어적인 기술, 테크와 함께 뭐 공존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이라면 또 바이럴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웹모션도 있을 거고, 바이럴 모션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나요? 모바일에도 나오는 영상들도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뭐 로딩이 되는 어떤 애니메이션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다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장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딱 잘라 말씀드리면 잘하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떠한 더 좋은 클라이언트 일을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어,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감각도 길러야 되면서 이런 기술, 테크적인 부분들도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습득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여기이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곳이에요. 아트잖아요. 순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력이 좀 잘하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너무나 솔직한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디자인 감각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랬는데 저는 많은 작품을 보시라고 얘기해요.
정말 많은 걸 봐라. 그냥 모션 그래픽 쳐가지고 그냥 그 나오는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장르들을 봐라. 영화, 드라마, 뭐 책도 읽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는 이 어, 구간이 생기잖아요. 영상을 보고 내가 상상을 하면은 거기에 틀에 박혀버리거든요. 이 감독이 만든 영상에 틀이 박히는데 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주얼이나 색감이나 냄새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미지 한 장이라도 혹은 포스터를 보고 혹은 책을 읽고 혹은 영화를 보고 그거를 한 장의 이미지든 뭐 5초짜리 영상이든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앞서서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레퍼런스들을 보고 그대로 한번 베껴보는 것도 중요해요. 카피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가 똑같이 나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못하게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얘는 검은색을 썼는데 나는 흰색이 좋아. 흰색을 넣어보면 또 라이트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조금 바꾸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은 카피를 하되 내가 뭐 컬러라든지 여기에는 얘는 핸드폰을 집어넣는데 나는 뭐, 뭐죠? 뭐 다른 걸 집어넣을래?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체하고 어,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돼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또 나만의 견해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고 만들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이 물건을 뭐 쪼개보든지 아니면 이 물건을 메카닉적으로 바꿔보든지 이게 죽어있는 물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감각은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각은 타고나는 것도 되게 많다고 봅니다. 연습해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진짜 뭐 상위 1% 정도라고 본다면은 만들어지는 감각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각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콘티가 나오겠는데 보통 얼마의 제작 기간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 뭐 사실 콘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콘티만 거의 저는 딱 일주일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찾고 그리던지 아니면 뭐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콜라주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일주일 정도 잡고 작업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긴 시간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가 큰 작업일수록 좀 되게 길겠죠. 계속해서 뭐 그 스토리보드 단계에서도 이제 수정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콘티의 올바른 작사법과 중요성,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작업물의 콘티. 어, 이게 저는 사실 올바른 작성법이라고 한다면은 정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집하고 있는 정보.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이런 정리를 해놓은, 콜렉트 해놓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작업에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어,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은 이 지금 내용을 물론 그림으로라도 뭔가 이미지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많이 알지 못하면은 이걸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면 이미지를 편집해서라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내가 개발세발 그리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콘티 있죠. 아, 나는 알아보겠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콘티는 콘티가 아니라 그냥 낙서예요. 콘티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에이전시, 스태프들이 약속된 결과물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억에 남는 작업물의 콘티는 사실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작업물은 콘티 없이 작업했던 게 있어요. 싸이 콘서트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고 신해철 님을 위한 드림이라는 곡이었거든요. 콘티 없이 제가 음악만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재즈 하듯이 그냥 음악 들으면서 내가 느낀 대로 막 만든 거예요. 근데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오케이가 됐었던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연을 잠깐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드림이라는 곡이거든요. 뭔가 저 멀리 이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콘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작업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어, 상우님, 네. 잠시만요. 저희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온다님 질문 하나만 하고 저희 마무리할까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온다님 지금 영상 편집 일을 하고 계신데 2D랑 3D 중에 어느 방향이 좋을지 고민 중이시라고 둘 사이 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사실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트 프로덕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트 팀이 있어요. 그다음에 3D 팀이 있어요. 아트 팀은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들, 디자인적인 요소들, 아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3D 팀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뭐 동물 애니메이션, 사람 애니메이션, 실제 포토리얼리스틱하게 나와야 되는 씬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들, 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트 팀도 세분화되어 있어요. 2D 아트 팀이 있고 3D 아트 팀이 있습니다. 2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러스트나 포토샵, 에펙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고, 3D 아트팀 같은 경우는 블렌더나 마야나 맥스나 시네마포드, 특히 시네마포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트웍도 2D적인 게 있고 3D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뭐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 베이스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혹은 나는 디자인은 모르겠고 캐릭터, 와, 정말 멋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얘가 막 뛰고 걷고 이런 정말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완전히 3D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디자인 베이스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은 2D와 3D를 다 공존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거의. 그래서 어, 본인이 디자인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나 VFX 같은 그런 3D 쪽으로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선택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냥 뭐 제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네, 끝내야 되겠네요. 네. 네, 저희 오늘 저녁 시간에 처음으로 웨비나 진행해봤는데 너무 잘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런 이벤트나 공연 관련된 모션 그래픽에 관련된 내용은 좀처럼 접하기가 힘든데 정말로 아낌없이 경험들 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네. 참여해 주신 참가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밤 되세요. Motion Elements.